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정말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여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4월 학력평가 수학 그리고 기하 해설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긴장되는 와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무리 잘 하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이번 시험 해설을 같이 하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그러한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3월 학력평가를 보았지만 오늘 보게 된 4월 학력평가도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똑같은 출제 기간인 6구 모평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약간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하는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이렇게 이루어지는 트랙과 달리 우리는 전체적으로 학업 성취도에서 평가를 하는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 그리고 그러한 관련된 필수적인 유형들 이런 것들을 6구 모평 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혹시 몰랐었던 개념이나 또는 몰랐었던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설을 하면서 분명히 앞으로는 알 수 있게끔 오늘은 틀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절대 틀리지 않게끔 선생님들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제자들 결과에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 아직 4월이야. 나에게는 뭔가를 채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기하 공부를 같이 해왔는데요. 23번부터 30번 중에 지난 3월 학평에서는 우리가 2차 곡선만 들어있었고요. 2차 곡선에서 2차 곡선과 직선의 관계는 제외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시험 범위는 2차 곡선, 그리고 직선과의 관계, 그리고 평면 벡터 이렇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총 크게 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2차 곡선에다가 플러스된 직선과의 관계, 그리고 평면 벡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사실 처음 본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공부했던 거, 수능 개념과 수특에서 했었던 것 중에 비슷한 유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벡터랑 관련된 내용은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었죠. 23번과 29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쉬운 유형의 2번 문제랑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 29번 유형의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이 29번의 문제를 쉽게 또는 잘 해결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겠냐면요. 29번에 해당하는 유형, 물론 어려운 4점짜리 문제이지만 2018년도에 실시된 2019 대수능 29번에 나왔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유형이죠. 하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평행이동, 또는 선생님과 함께 썼던 좌표 벡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실 공통된 요소는 평행이동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주어진 벡터들의 영역을 찾는 문제를 이미 접해봤다면 29번이 쉽게 느끼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지 않았다면 29번 문제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29번 못 풀었어. 그러면 나는 기하를 못해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유형이네. 근데 그 기출에 나왔었네. 그러면 이거 필수 유형으로 정리해두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매년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교 수험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 어떤 결과를 보냐면 3월, 4월 학평에서는 5, 6등급이었다가 6월 모평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결국 9월 모평에서는 2등급, 1등급 올라가는 제자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속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밝은 미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해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평을 얘기를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마지막 30번 문제만 선생님이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있었던 23번부터 29번까지는 그래도 필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 번쯤 봤다면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30번 유형은 봐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3월 학평 때도 2차 곡선 풀었는데 이건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번부터 30번까지는 약간 유형화되어 있는 형태들이라면 30번은 중학도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하적인 성질과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혹시 그 아이디어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면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30번 틀렸다? 그럼 절대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건 필수 유형이 아니구나. 대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하적인 관계를 유기적으로 내가 적용하는 연습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중학도형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면 선생님 올해 강의한 수능 개념에 중학도형 파트를 1강부터 4강까지 4강에 넣어두었거든요. 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중학도형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23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한인 두 벡터 A, B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자, 사실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하나의 명제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명제는 무엇이냐면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두 개의 벡터인 A와 B가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라면 그 두 개 벡터의 실수배해서 더했을 때 그게 0벡터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앞에 있는 실수 R이 0이고 S도 0이다 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요. 이걸 선생님과 수능 개념에서 개념 정리하고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증명하지 않을 거고요. 주어진 이 성질만을 이용할 건데요. 이걸 확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여기에 C, A 벡터 더하기 D, B 벡터처럼 A와 B 벡터를 이용해서 또 뭔가의 벡터를 표현했을 때 둘이 같다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항등식에서 대응하는 개수가 똑같은 것처럼 개수 비교처럼 R과 C가 같고 S와 D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고 어떤 경우 0벡터가 아닌 경우.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을 보면서 딱 이 유형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주어진 이 명제를 어떻게 쓰셔야 돼요? 그렇지. 이 식을 좌변을 A와 B로 우변을 A와 B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좌변을 A끼리 묶게 되면 자, 우리가 벡터의 연산을 동류항 계산하듯이 똑같이 문자화식처럼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2A 빼기 NA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 빼기 N의 A 벡터. 자, 여기는 마이너스 MB 플러스 4B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B 벡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우변은 그대로 둘게요. A 빼기 B 벡터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좌변, 우변에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하듯이 우변에 A 벡터 앞에 있는 개수는 1. 그럼 이게 뭐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우변에 B 벡터 앞에 있는 개수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게 무엇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서 mn 값을 구해보게 되면 2 빼기 n이 1이잖아요. 그래서 n은 얼마?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m이라고 하는 값은 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따라서 m 더하기 n은 1 더하기 5니까 답은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23번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넘겨서 우리 2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x절편. 자, 우리가 주어진 쌍곡선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가 드디어 나왔죠. 사물학평에서는 접선 구하는 문제들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접선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 구하는 거 우리 공식에 그냥 대입하면 되죠. 자, 공식 한번 우리 적어볼까요? 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주어진 일반적인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주어진 쌍곡선 위에 한 점인 접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여기 있는 x제곱을 x 곱하기 x, y제곱을 y 곱하기 y로 한 다음 접선은 1자식이잖아요. 그래서 x 대신 x1, y 대신 y1 이렇게 우리가 대입하면 되겠다. 자, 그럼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선을 지금 네모 안에 있는 식처럼 x, y에 관한 1차식으로 접점이 주어진 경우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얘들아 봐보자.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밑에 있는 2를 두고 x제곱 대신 x 곱하기 x, y제곱 대신 y 곱하기 y는 1로 뒀을 때 바로 이게 x1, 이게 y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에다가 x1, 하나에다가 y1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약분될 거는 약분되고 약분돼서 주어진 접선이 2x 빼기 y는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x 절편이니까 주어진 y가 0일 때 x 값 따라서 x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4번 간단하게 공식을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넘겨서 우리 그 다음 2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초점이 F랑 F'인 타원이 있습니다. 자, 타원 위에 두 점 PQ에 대해서 직선 PQ가 원점 O를 지나고 삼각형 PF'Q의 둘레 길이가 20일 때 선분 OP의 길이는 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봐볼게요. 두 점 PQ가 어떤 위치 관계에 있냐면 원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이 점 P를 원점과 연결했을 때 만나는 게 점 Q라면 타원의 어떤 성질을 지금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원점 대칭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점의 좌표가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A, B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뭐가 좋냐? 지금 주어진 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그 20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주어진 점 P를 원점 대칭한 게 Q이기 때문에 이 길이만 알아도 2배 해주면 QO의 길이랑 둘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둘레 길이 주어졌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선분 OP의 길이, 바로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A라고 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타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굳이 타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타원의 방정식이 뭐냐면 3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는 둘레 길이와 관련된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둘레 길이라는 건 선분의 길이에 대한 관계의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타원과 관련된 선분의 관계식은 뭐야? 그렇지, 장축의 길이 이용하라는 거지. 그럼 장축의 길이를 이용하려면 여기에 있는 PF'과 PF의 길이의 합이 얼마? 6의 2배인 10이다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S라고 할게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얼마? 장축의 길이는 10이다라는 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12 마이너스 S,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삼각형 둘레 길이랑 관련된 건데 이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주어진 것과 구해야 되는 건 사이 관계를 찾아야 되겠죠. 자, 봤더니 PF의 길이가 뭐랑 같아지게 돼요? F'Q랑 서로 같아지게 돼요. 왜 같아지게 돼요? 자, 삼각형 POF랑 누구? 자, P를 원점 대칭한 게 Q, F를 원점 대칭한 게 F'. 그 말은 이 길이랑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고 그 끼인각 같기 때문에 S 합동으로 둘이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합동? POF랑 QOF'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길이 S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원의 길이의 합이 일정한 10이다라는 걸 여기에 있는 둘레 길이로 지금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하기 뭐? 이거 더하기 이거가 20. 그래서 둘레 길이 20은 12 빼기 S, 그 다음 S,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길이 A의 2배. 아니면 그 A라고 하는 게 뭐? OP라는 선분의 길이의 2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랬더니 S라는 값이 없어지고 얘를 넘기게 되면 8이니까 그게 2배의 OP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OP의 길이는 얼마?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면 명확한 매뉴얼이 있는 거죠. 주어진 둘레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내가 타원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둘레 길이, 즉 선분의 길이 관계는 장축의 길이랑 연결된 문제로 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원점 대칭이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같은 값을 찾게 된 거죠. 자, 되셨으면 넘겨서 우리 26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쌍곡선 아니면 포물선인데 뭘로 주어졌냐면 원점이 꼭지점이고 초점이 F, P, 0 대신 P가 양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포물선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포물선 위에 점 A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BC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FA의 길이가 8, FA 누구? 요 길이가 8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우리가 포물선이 한 점과 초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이 길이 8이라는 걸 이용해서 점 A의 모든 좌표를 P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 주어진
포물선이 한 점과 초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이 하나만으로 주어진 점 A의 X좌표, Y좌표를 다 표현해 왔었다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었던 매뉴얼을 기억한다면 여기서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점 A의 Y좌표, X좌표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다 읽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A는 8,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머리가 번뜩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각형 OFAC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2대 1일 때 삼각형 ACF의 넓이는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 한 게 이 사각형의 넓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넓이 구해야 되니까 뭔가 길이를 주어진 이 팔을 이용해서 다 나타내시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지금 초점의 좌표가 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린 뭘 알고 있다고요? 주어진 점 A의 모든 좌표를 이 팔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요. 포물선의 방정식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나타내면 되니까 주어진 준선을 x는 마이너스 p라고 한다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주어진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 8이 되는 거고요. 이 길이가 8이기 때문에 점 A의 x좌표는 p만큼을 뺀 8 빼기 p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좌표를 원한다면 8 빼기 p. 자, 그럼 이제 우리 높이, 즉 y좌표 구하고 싶다고 했죠. 걔는 어떻게 구하냐. 주어진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얘들아 이 길이가 8 빼기 p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뭐야? p를 뺀 거니까 얘는 8에서 p를 한 번 더 뺀 8 빼기 2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에서 p를 몇 번 뺀 거? 한 칸, 두 칸 뺀 거. 되셨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 전부 다 8을 이용해서 다 나타낼 수 있다. 8과 p를 이용해서. 자, 나타내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8의 제곱 빼기 8 빼기 2p의 제곱, 이렇게 높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이, 선분 전부 다 이 AF의 길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그렇지, 넓이 관계가 2대 1,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헷갈리니까 여기 이제 준선 지우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무엇이냐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8의 제곱 빼기 8 마이너스 2p의 제곱이고요. 자, 그게 2배를 해줬을 때 누구랑 같다? 이 사각형 COFA의 넓이랑 같다. 이게 사다리꼴이죠.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두 개의 윗변 8 빼기 p 더하기 p. 8 빼기 p 더하기 요만큼 p. 그 다음 높이가 얼마? 루트 여기에 있는 8의 제곱 빼기 8 빼기 2p의 제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약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2고요. 약분을 얘랑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0이니까 얘는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8 빼기 2p가 좌변이고 우변은 4가 돼서 우리가 여기에서 2p는 4니까 따라서 p는 얼마? 2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p가 2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ACF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삼각형 ACF의 넓이는 p가 2예요, 지금. 바로 이게 밑변이고 ACF는 요거니까 높이는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얼마? 8 빼기 p, 즉 8 빼기 2인 6이고 높이가 얼마? 8의 제곱 빼기 8 빼기 4의 제곱, 즉 4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 지울게요. 자, 그럼 얘는 약분하면 3이고 루트 안에 8 빼기 4인 4랑 8 더하기 4인 12가 들어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3 해서 답은 얼마? 12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6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했었던 거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포물선의 초점과 포물선 위 한 점을 연결한 선분을 이용해서 늘 이 A라는 점에 X좌표, Y좌표 다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랑 P값만 알면 다 나타낼 수 있다. 자, 되셨으면 이제 넘겨서 우리 2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F랑 F', F랑 F'. 뭐야, 타원도 있고 쌍곡선도 있네. 선생님이 늘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개념 때부터 늘 했었던 얘기 있잖아요. 두 개 2차 곡선이 동시에 나와? 그럼 정의를 이용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린다고 했고, 그 정의를 이용한다는 건 뭐야? 초점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점을 찾은 다음에 거리의 합,
초점을 찾은 다음에 거리의 차. 이것만 해도 문제의 80%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움츠러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아이고,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개 초점 주어졌는데요. 이 두 초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과 그걸 또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있대요. 그럼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에서 바로 초점이 공통되어 있다라는 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대수적인 관계를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초점이 좌표에 해당하는 이 C라는 값이 A제곱과 7, 어떤 관계가 있어요? A제곱 빼기 7이 C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C의 제곱을 쌍곡선에서는 어떻게 구해? 2를 더한 게 C의 제곱이다라는 관계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C의 제곱이라는 다리를 지우고 좌변, 우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11이라고 해서 식 하나를 얻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두 개의 식만 보면서 이걸 얻었는데 이제 무슨 조건이 또 주어져 있냐면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래요. 둘이 만나는 요 점을 1사분면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점 P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PF의 길이가 3일 때 이런 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봐봐. 주어진 이 점이 초점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졌는데 이 점을 쌍곡선의 점으로 봐도 되고 다원의 점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2개씩이나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주어진 이 점과 초점 나머지 하나를 연결하게 되면 이걸 이제 쌍곡선으로 봤을 땐 이 선분의 길이 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게 2A니까 여기 3을 빼게 되면 이 길이는 2A 빼기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쌍곡선으로 보게 되면 거리의 차가 일정한 게 바로 쌍곡선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쌍곡선으로 보게 되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게 2 곱하기 2가 되는 주축의 길이가 되겠죠. 이거 빼기 이거 하게 되면 2A 빼기 3, 두 선분의 길이의 차가 이건데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 건데 자, 4는 2의 제곱이고 이 값의 2배가 주축의 길이인데 그게 일정한 거리차 4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쌍곡선 정의를 이용해서 누구 구한 거?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A는 마이너스 6을 넘겨서 10이 되고 따라서 A는 얼마?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A가 오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B제곱도 구할 수 있겠죠. A제곱 25 빼기 B의 제곱은 11이니까 B의 제곱은 얼마예요? 1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B의 제곱 14니까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게 되면 5의 제곱 더하기 14니까 25 더하기 14 해서 얼마? 3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건 뭐 없다. 뭐 없는데 그게 뭐냐? 주어진 이 대수적인 방정식을 보고서 초점을 공유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주어진 C값을 구하기 위해서 4의 제곱, 4 더하기 B의 제곱이 누구? C의 제곱. 근데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 A제곱 빼기 7하고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데서 이 식을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대수적인 식만 했고 그 다음 정의에 아직 오지도 않았죠. 그 정의라고 하는 건 타원의 정의에선 거리의 합이 2A다 라고 해서 이 길이를 2A 빼기 3으로 나타냈는데 이걸 또 쌍곡선의 정의로 보게 되면 이 값 빼기 이 거리 차가 얼마? 주어진 주축의 길이인 요만큼하고으로 일정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값이 꼭지점의 좌표가 2니까 2의 2배인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A와 B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으면 우리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중간 점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23번 벡터 관련된 간단한 문제 하나 나왔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2차 곡선 문제랑 2차 곡선의 접선과 관련된 유형은 정말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매번 봐왔던 아주 필수적인 유형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넘겨서 28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왜 선생님이 아까 그 말을 28번 전에 했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문제를 못 푼 사람 지금 손 들어보세요. 있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푸셨다면 필수 유형을 안 풀어본 연습을 한 겁니다. 내가 필수 유형, 어떤 필수 유형? 포물선과 그 포물선의 접선,
관련된 굉장히 많은 성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질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구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면,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다면 주어진 포물선과 접선의 관계 잘 정리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내가 이걸 풀었지만 약간 찝찝하게 풀었다던가 아니면 이 문제를 못 푸셨다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고 정말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개념 관련된 유형을 정리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정리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 건지 선생님하고 같이 봐볼게요. 자, 좌표평면에서 두 점 F랑 F'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자, 여기 있죠? F랑 F'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그림으로 봐도 뭔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좀 달라 보이는데, 그럼 이 타원 도대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걸 초점으로 하는 타원과 주어진 포물선 y제곱은 9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타원과 포물선 두 개의 관계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PF의 길이가 4분의 25일 때이고 y제곱은 9x 위에 점 P에서의 접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어진 포물선에서 한 점 P에서의 접선이 갖는 여러 가지 성질들 세트로 다 기억하고 계시면 이 문제는 그걸로 풀이가 끝납니다. 그걸로 풀이가 끝나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 없는 요소들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정리하냐? 선생님의 수능 개념, 2차 곡선과 접선의 관계, 또는 수능 특강 2차 곡선과 접선의 관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점, 교점 P에서의 접선이 점 F'을 지날 때, 점 F', X축 위에는 점을 지날 때 단축의 길이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직선을 보자마자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이 접점 P의 좌표가 A, B라면 그 X축에 놓인 X절편이 뭐냐? 이 값의 부호 바꾼 마이너스 A, 0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주어진 내가 접점이 뭔지 모르는데 만약에 F'이라는 점이 마이너스 C, 0이고 여기서 그은 접선이라면 그 접점 P의 X좌표는 이곳에 부호바꾼 C, 뭐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야 그 다음 해당하는 여기 있는 초점 P, 0 사이에 관련된 이등변 삼각형 수선의 발이 Y축에 있다. 그다음 닮음인 삼각형, 이런 모든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y제곱은 9x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아직 타원은 보지 마시고 이 포물선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그림을 따로 그릴게요. 자, 꼭지점이 원점이고요. P가 4분의 9, 0, 그리고 두 칸인 이렇게 주어진 포물선인 거죠. 자, 포물선이 어느 점인지 모르겠는데 그 점이 P라고 했을 때 PF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아까 했었던 것처럼 이 길이만 주어지면 점 P의 X좌표, Y좌표 사실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길이랑 누구 이용해서? P값 이용해서. 이미 한번 연습했잖아요. 그걸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 P에서의 접선이 F'이다. 그러면 여기 F'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점 P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PF' 길이 알아야 되겠죠. 이거랑 얘랑 더하면 그게 장축의 길이인 2A가 되니까. 자, 그러면 단축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일단 두 초점 사이 거리인 EC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의 값을 알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2선분의 길이 구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2선분의 길이 구하는 게 먼저, 그 다음. 자, 그럼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우린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얘를 x는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4분의 25고 이게 뭐예요? 준선까지 거리도 4분의 25. 자, 그러면 점 P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 4분의 25에서 P 값인 4분의 9를 빼면 돼요. 그럼 얘는
4분의 25에서 4분의 9를 빼면 되니까 4분의 16이어서 답은 얼마? 4. 그래서 x좌표는 4. 벌써 구했죠? 뭐만 가지고? 방정식 우리 쳐다도 안 봤어요. 여기에 있는 길이 가지고 x좌표 구했다고요. 그럼 똑같이 여기에 있는 길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밑변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높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길이가 전체 4인데 4에서 4분의 9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오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높이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대수적인 식인 이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고 주어져 있지? y제곱은 9x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x 대신 4를 대입하게 되면 y제곱은 66, 36의 제곱이어서 1사분면 위에 점으로써 4,6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럼 4,6 찾을 수 있고요.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되면 바로 이 4라는 값을 찾은 순간 f'의 좌표는 뭐? 마이너스 4,0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끝! 두 개의 좌표 다 구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건 뭐? 이 점 P를 지나고 F'과 4분의 9,0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우리가 그리고 단축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단축의 길이. 그럼 단축의 길이를, 이거 둘리 같은데, 이 단축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장축의 길이랑 초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고요. 이 장축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 값을 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는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 값 구하는 것도 선생님하고 매뉴얼로 우리가 했었죠. 어떻게? 내가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직각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자. 자, 이 높이가 얼마? 6, y좌표 6.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 4의 2배인 8.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6대 8대 10. 우리 굉장히 수능 개념하고 수특에서 자주 했던 그겁니다. 그럼 19 했죠? 자, 그럼 19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장축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장축의 길이를 2a라고 쓰겠습니다. 그게 뭐? 10 더하기 4분의 25. 그럼 얘는 4분의 65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a 값은 8분의 65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C를 쓰면 안 되니까 두 초점 사이의 거리,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2K라고 할게요. 2K. 근데 그 두 초점 사이의 거리 2K가 바로 얼마냐면 4 더하기 요 값이에요. 즉 4 더하기 4분의 9. 그래서 4분의 25가 되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K 값은 8분의 25가 됩니다. 그러면 A 값 알았고요. K 값 알았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단축과 관련된 관계는 뭐? A제곱 빼기 지금은 K인데 이게 원래 C 역할하는 거. A제곱 빼기 C의 제곱은 B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단축의 길이의 반인 B의 제곱은 A의 제곱 빼기 C가 아닌 K, 우리가 C 아니에요. C 역할을 하는 K, 8분의 25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8의 제곱, 8의 제곱 있으니까 8의 제곱으로 묶어서 65제곱 빼기 25제곱인데 그건 65 빼기 25 하면 40, 65 더하기 25 하면 90, 이것도 다 제곱이 되네. 8의 제곱분의 4, 9, 36이니까 6의 제곱,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B라는 값은 얼마로 얻게 되냐면 8분의 6 곱하기 10이 돼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약분하면 3, 약분하면 4, 약분하면 2, 약분하면 5. 그래서 2분의 5, 3, 15가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단축의 길이인 2B는 얼마? 1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15.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는 사실 평행이동된 타원이지만 타원의 평행이동 하나도 고려 안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것도 수능 개념에서부터 굉장히 강조했었던 건데 타원이 평행이동해도 변하는 요소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 변하지 않는 요소는 뭐예요? 우리가 식만 생각해도 알아. a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 빼기 n의 제곱은 1. 그래서 a제곱, b의 제곱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a와 b랑 관련된 그 변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은 그냥 평이동 상관 안 할래. I don't care.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장축의 길이 구하고 두 초점 사이 거리 일정하니까 그거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b의 값, 단축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8번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보고 싶은 29번, 30번 지금부터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우리 29번 봐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 반원의 호. 자, 우리 그림 잠깐 여기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주어진 반원의 호. 그리고 이 점들은 뭐 A, O, A, B, C, D라고 주어져 있는데 좌표가 마이너스 2,0,
얘는 1,0, 2,1, 그 다음에 얘는 0,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반원 위에 호가 있어요. 즉 OA, 지름을 2로 하는 여기 반원이 있고요. 그 반원 위에 호를 움직이는 점이 바로 P. 그리고 주어진 이 삼각형 C, B, D 위를 움직이는 점이 Q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OP 더하기 AQ 정말 중요하고 맨날 해서 이젠 친구가 될 것 같은 벡터의 합의 크기가 나왔습니다. 베프예요, 베프. 이거 벡터에서 맨날 하던 거죠, 선생님하고 같이. 그쵸? 자, 벡터의 합의 크기의 최대값, 최소값. 선생님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수능 개념 할 때부터, 책 쓸 때부터 알았어.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선생님, 저 이 문제 감도 안 오고 틀렸어요. 또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제자들은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수 유형인데 어떻게 푸는지 몰랐다. 그럼 그 방법을 익히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그동안 이런 문제의 존재를 몰랐다던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푸는지 몰랐다라는 제자들은 이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으로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일부러 여러 개 막 알려드릴 거예요. 수능 개념에서 했었던 4개의 유형 중에 대표 3개를 골라서 이 문제 하나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벡터를 어떻게 골라서 더했을 때 최대 최소가 나오느냐, 그걸 구하래요. 근데 계산이 복잡한가 봐요. 제곱해서 더한 값을 이런 꼴로 나타낼 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유형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2개의 벡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고정된 벡터라면 이 벡터를 더해서 크기를 구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벡터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했어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도 되고, 얘들아 기호 이용해도 되고 변위를 이용해도 돼 해서 대표적으로 3가지 관점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 관점으로부터 연산하는 방법이 평행사변형 법칙, 삼각형 법칙, 그 다음에 기호를 이용하는 거, 여기서는 뭐 꼬리 물기 같은 생략, 그 다음 변위를 이용하는 거, 가로 방향 얼마만큼, 세로 방향 얼마만큼,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서는 그냥 벡터의 연산을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특히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이게 고정된 경우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하면 되지만 이게 움직이는 벡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얘기가 달라졌죠. 이것만으로 가끔 답답해. 우리가 무엇을 추가했어야 됐냐면, 물론 화살표 연산에는 평행 이동도 들어가고요. 벡터를 더한다는 게 평이동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어진 벡터를 이용해서 삼각형 법칙, 이 삼각형과 다른 거예요. 삼각부등식이라고 얘기할게요. 삼각부등식.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화살표 연산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뭐를 우리가 추가했었냐면 내적을 이용하기도 했고 이 변위를 이용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거는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하는 형태도 했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몇 개만 썼지만 유형이 엄청나다는 거 아시겠죠? 물어보는 거 똑같은데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건 얘는 까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 한 가지인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평행이동만으로도 충분할 경우 있고, 내적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등식,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변이, 내외분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얘랑 얘 이 3가지, 얘까지도 선생님이 커버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OP 더하기 AQ 벡터를 우리가 볼 건데요. 또 여기에 우리가 벡터 연산을 위해서 원이 나오면 기본적인 예의, 이 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벡터의 분해죠. 자, 그 벡터를 어떻게 분해할까라는 아이디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얘들아, 벡터는 시점과 종점만 고정돼 있으면 그 사이에는 고무줄처럼 변형시킬 수 있는 고무줄 벡터야. 그럼 그 고무줄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OP라는 벡터를 어디를 경유점으로 해서 바꿀 건지, OP 벡터를 이렇게 바꿀 건지는 사실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의 변위를 생각하면 더 잘 보여. 자, 주어진 이 벡터, OP 벡터를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을 우리가 O1이라고 할 때요. 이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즉 이거 더하기 이거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얘들아 AQ 벡터가 있는데 지금 두 개의 벡터가 서로 OP랑 AQ가 시점이 일치돼 있지 않잖아요. 시점이 일치돼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내외 분점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 이거는 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시점 일치시킬 수 있어요. 고무줄 벡터 이용해서. 그래서 주어진 A를 A51, 51P로 경유하게끔 만들어 버리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 OP 더하기 AQ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O, 51P 그 다음에 O, 51P 이렇게 그 다음에 AP 벡터는 A51 더하기 51Q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바꿔? 고무줄 애들아 잘 생각해봐.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미 선생님하고 연습한 애들은 친구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노란색으로 가고요. 초록색으로 가요. 근데 엇갈려서 가잖아요. 그럼 그 말은 버리는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버리는 양이 있잖아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양. 그래서 주어진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역벡터를 적당히 자르는 게 바로 이 벡터를 어떻게 중심을 경유하게 이 벡터를 어떻게 중심을 경유하게 버리면 A5 벡터랑 O 벡터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O51 벡터랑 A51 벡터는 서로 역벡터 관계에서 없앨 수 있고 게다가 시점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정신없는 벡터를 할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그럼 뭐만 하면 돼? 아니 나는 O1P 벡터랑 O1Q 벡터 자 다시 O1P 벡터랑 O1Q 벡터 이 두 개의 벡터에 대한 합이 크기가 언제가 최대가 될까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이제 예뻐졌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분해도 선생님하고 수능 개념에서 같이 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얘를 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벡터의 크기를 이제 더해야 되는데 이 벡터 이제 어떻게 할까?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쓸까, 이거 쓸까, 이거 쓸까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거죠. 자, 우리가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어요. 그럼 벡터 A 더하기 B는 바로 요거죠. 자, 그림으로서 바로 증명이 되는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이 벡터의 크기는 나머지 두 개의 벡터의 크기 합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적어볼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는 A 벡터 크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치? 왜냐면 이건 삼각형의 정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성립합니다. 이걸 우리가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를게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얘들아 어떤 경우에 등호가 성립하겠어? 그렇지. 주어진 이 벡터랑 이 벡터 즉 A 벡터랑 B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등호가 성립해요.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이미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죠. 어떤 문제? 왼쪽에 작은 원 있고 오른쪽에 큰 원 있을 때 주어진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의 합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될까? 했을 때 주어진 이 벡터에 대한 거 벡터를 그때 분해해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얘가 O1 중심이 시점이고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 O1 P 벡터 더하기 O1 O2 Q 벡터의 합의 최대 최소 구하시오.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평행 이동해서 주어진 O1이 오고 O1 P 자 둘을 더해서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같은 방향인 거죠. 그 기본 원리는 뭐? 이 삼각부등식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또 언제 최소가 되겠느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역벡터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그 벡터를 더한 것의 값의 즉 벡터의 크기의 차가 그땐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서로 반대 방향이면 A 더하기 B 하면 그 결과가 무엇? 주어진 역벡터에서 크기가 큰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 연산한 결과에 대한 크기는 길이의 차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때 등호도 반대 방향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지만 A 더하기 B 벡터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는 지금 이미 이 삼각부등식 하나로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 선생님 요거 하나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러 왔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O1Q라고 하는 벡터가 있죠?
O1 Q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 벡터랑 같은 방향이 되도록 원 위의 점을 P로 선택하면 O1 P 벡터가 되고, 그때 O1 더하기 OQ 벡터는 실수배해서 우리가 크기를 구해주면 돼요. 그치? O1 P 벡터 더하기 O1 Q 벡터의 크기는 이 벡터의 크기랑 이 벡터의 크기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자, 이제 얘는 지울게요. 근데 이게 최대니까 이게 이미 PQ에 대해서는 이런 부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들아,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O1 Q 벡터의 크기가 가장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Q라는 점이 어디 올 때, 그렇지, Q라는 점이 여기 C에 올 때 O1 P 벡터의 크기가, O1 Q 벡터의 크기가 가장 커지고, 그때 원과 만나는 요점을 P라고 하면 O1 P 벡터에 대한 이 값이 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크기 우리 구해볼까요? 얘는 원 위에 있는 거니까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0과 2,1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에서 1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뭐 최대값인 라지 M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우변에 있는 부등식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값 구했으니까요. 이번엔 좌변에 있는 부등식 이용해서 최소값, 얘가 최소값이에요.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 그래서 최대 아까 M 구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최소값 스몰 M 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 등식을 선택하라는 얘기고, 등식을 선택한다는 건 반대 방향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점 P는 이게 반원이기 때문에 임의의 O1 Q 벡터에 대해서, 임의의 O1 Q 벡터에 대해서 그것의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는 점 P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겠느냐?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라지 M은 우리가 구했으니까 여기에 1 플러스 루트 10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벡터의 합에 대한, 움직이는 벡터의 합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내적을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내적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언제 최대 최소가 되지, 이 크기가? 라는 걸 궁금해할 때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적에 대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 내적이잖아요. 이걸 전개할 때는 분배해도 되지만 내적에도 곱셈 공식이 있다. 선생님 수능 개념에서 했었죠. 그럼 그걸 이용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배의 A 내적 B 플러스 B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벡터를 우리가 O1 P 벡터, 이 벡터를 우리가 O1 Q 벡터라고 한다면, 자, 봐보세요. 얘는 벡터의 크기가 얼마? 1. 얘는 벡터의 크기가 얼마? 1. 그리고 이루는 거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1 플러스 이 코사인 세타에다가 벡터 B의 크기는 O1 Q 벡터의 크기, 얘는 벡터 O1 Q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아 봐봐. 선생님 이 크기는 근데 점 Q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 아니에요? 그때 세타도 달라지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O1 Q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하나의 점 Q에 대해서 이 값, 즉 이 값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점 P를 우리가 고를 수 있죠. 주어진 각 점 Q를 고정시켰을 때 P는 반원위를 움직이잖아요. 그 반원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어떻게 하면 이 값이 최소가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를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골라? Q를 고정시켰으니까 사실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고, 코사인 세타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세타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O1 P 벡터랑 O1 Q P 벡터랑 O1 Q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가 최대가 될까요? 그림으로 와보세요. O1 Q 벡터, 이 삼각형 위를 움직일 텐데 O1 P 벡터랑 이루는 요 각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얘들아 P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P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P는 마이너스 1,0, 그게 바로 O1
P 벡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O1 P 벡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O2 Q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O1 Q 벡터를 구할 수 있을까? 자, 이게 각각 고정된 값이라고 했어요. P 벡터의 값은 찾았고요. 이 값이 우리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대 최소를 하기 위해서 각 세타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 각 세타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이미 고정시켰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각 Q에 대해서 이 상황을 생각한 건데 OQ 벡터의 O1 Q 벡터 크기의 값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써놓어 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O1 P 벡터는 마이너스 1,0이고 O1 Q 벡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O1 Q 벡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가 O1이고 얘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Q라는 점을 우리가 DB 위에 있는 걸로 택해야 그나마 길이가 이 크기가 작겠죠. 그래서 얘를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즉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 즉 O1 Q 벡터에 대한 성분은 뭐? 이거 빼기 이거 하게 되면 x 플러스 1, 이거 빼기 이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성분을 구해보면 이거고 크기 제곱 그대로 둘까요? 자, 그러면 성분끼리 더하게 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크기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이 선분 위를 움직이는 점을 우리가 q로 택했기 때문에 x는 0과 1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언제? x가 2분의 1일 때 생기니까 결국 이 값은 언제 최소다? x가 2분의 1일 때 최소다. 그럼 나는 사실 크기의 제곱은 필요 없고 크기를 구하고 싶었으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고 이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값을 구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방법은 내적을 이용해서 언제 그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되냐 최소가 되냐를 파악하고 변위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몰 m이 됩니다. 그럼 일단 답 정리하고 또 다른 풀이로 풀어드릴게요. 자, 라지 m은 뭐가 되는 거? 라지 m은 1 플러스 루트 10이니까 1 플러스 루트 10의 제곱이 되고 스몰 m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 루트 2분의 1의 제곱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11 더하기 2 루트 10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3 더하기 2 루트 10이 되고요. 이게 P, 이게 Q니까 따라서 PQ는 얼마? 5 곱하기 23이 돼서 115가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자, 이제 얘들아 우리가 여러 가지 풀이로 해봤는데 평행이동이라는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화살표가 어떻게 움직여야 덧셈이 커질까를 생각하는 화살표 연산이 아까 있었던 삼각부등식도 있지만 평행이동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행이동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문제는 이 상황으로 줄였으니까 O1 P 벡터 더하기 O1 Q 벡터를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위치 벡터 세상에서는 공통된 시점을 원점처럼 생각하면 그게 바로 변위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Y축, 얘를 그냥 X축,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점인 것처럼 생각해서 O1 P 벡터 더하기 O1 Q 벡터의 크기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크기 구하기 전에 일단 이 벡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벡터지를 평행이동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O1 P 벡터 더하기 O1 Q 벡터를 할 때 Q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지만 점 D로 잠깐 고정해 볼게요. 그럼 이 점 D라고 하는 O1 D 벡터에 대해서 이 벡터에 대해서 O1 P 벡터 쭉 O1 P 벡터, O1 P 벡터에 해당하는 원주 위에 있는 P들을 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이거 O1 P 벡터인데 그게 이렇게 평행이동을 우리가 하게 될 거지. X축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해서 결국에는 이게 중심이 되고 여기서 반지름 1이 되도록 하는 요 점으로 와.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이 벡터인데 이거 X축으로 요만큼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주어진 이만큼 평행이동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반지름이 1인 반원 이렇게 평행이동 돼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중심이 여기 있었는데 O1 D 벡터가 변이가 오른쪽으로 1, 위로 1, 성분이 1, 1이니까 이 반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는 게 된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주어진 O1 P 벡터들에다가 O1 C 벡터를 더해주게 된다면 중심을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해주는 원이 되니까 이 점이 여기로 와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도 좀 크게 그려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이 바로 Q로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 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이 쭉 이동되면서 여기에 이런 경계선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경계선으로 위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진 여기에 있는 점을 우리가 Q가 쭉 움직이게 된다면 처음에 이 점을 우리가 Q로 뒀으면 중심이 요거인 원이 된 것처럼 이 점을 우리가 Q로 뒀으면 이게 중심인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생각해봐. 바로 요 점이 요 점까지 우리가 점 Q가 여기를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평행이동돼서 가고요. 요 점이 바로 어떻게 평행이동돼? 점 Q가 여기를 따라감에 따라 이렇게 평행이동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 이 위에 있는 경계, 이런 경계들이 바로 누구? O1P 더하기 O1Q 벡터의 종점에 해당하는 뭐 O1X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벡터의 크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O1X 벡터, 즉 점 X가 이런 데 위를 움직일 텐데 언제 그 길이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겠느냐를 찾아주면 되고 최소가 되는 경우는 너무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죠. 이게 중심이라고 했을 때 주어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 마이너스 1인 이 직선, 원을 이걸 잘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되니까 이 점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0을 지나는 직선 사이 거리니까 얼마가 돼요? 1 곱하기 1이 루트 2 곱하기 요거니까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루트 2분의 1. 그럼 최대값은 얼마? 점 X가 여기에 있는 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O1과 C를 지나는 이 점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1을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3, 1이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반지름 1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1 플러스 루트 10, 최소값은 루트 2분의 1 해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거 외에도 좌표 벡터를 이용하는 법 또는 중점을 만들어서 내외 분점을 이용하는 법 여러 가지 유형들이 벡터의 합에 대한 크기의 최대 최소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선생님 이 중요한 문제를 아예 세트로 유형화해서 문제, 유형 완벽하게 정리를 수능 개념 강의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위치 벡터 단원에 해당하는 그 유형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초점 F랑 F'인 타원이 있고요. 이 타원의 점 P에 대해서 자, 타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타원의 점 P에서 두 개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걸 C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물론 원이 접한다라는 조건도 있지만 두 배의 PQ 벡터가 PF 벡터의 크기랑 길이랑 벡터가 아닌데 두 배의 PQ의 선분의 길이가 PF의 선분의 길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24배의 CP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볼 건데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뭐가 주어졌냐면 얘도 접선, 얘도 접선이고 이게 원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접선이 주어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접점을 연결한 이 반지름이 주어진 접선의 수직이다. 두 번째는 원밖에 한 점 A에서 접선 두 개 그릴 수 있고 접점까지 거리는 서로 같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접점 찾았죠? 접점 찾았어요. 그러면 중심에서 수선의 발, 그게 접점, 수선의 발, 그게 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이 점 P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은데 무슨 조건 주어졌냐면 이게 주어져 있어요. PQ 길이의 2배가 PF래요.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S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S인데 2배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뭐? S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PC 요거 삼각형과 FC 이 삼각형이 SS 길이 같고 공통이고 직각이니까 SAS 합동이 되죠. 즉 PC 요 점을 H라고 할게요. H랑 FCH는 합동이 삼각형. 그럼 이 각을 X라고 한다면 이 각이 X.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 각이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도 S, 반지름, 그리고 직각이니까 SS 합동이 돼서 얘도 이 각이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두 내각의 합인 요 각이 바로 X가 2개 들어있는 각이 되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2차 곡선이 나왔는데 2차 곡선에 집중된 개념이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원이 나오고 접선이 나왔기 때문에 중학도형에서 하던 성질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캐치해냈어야 됐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풀이를 강의 끝나고 직접 백지에 써보시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 삼각형 PF'F에서 이게 X가 2개인 각인데 여기에 PCF'에서도 이게 X가 2개인 각이거든요. 각이 같아요, 크기가. 근데 여기는 요 각은 공통이죠. 이 별포각이 공통이에요. 그럼 삼각형이 닮음이 나왔어요. 어느 삼각형? PF'F랑 PF'F랑 그 다음에 CF'C가 닮음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이니까 길이의 합, 즉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 합도 똑같은 닮음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길이에 대한 닮음비를 둘레 길이에 대한 닮음비로 가져와야 되냐면 주변에 모르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여기가 4의 제곱이니까 장축의 길이는 4이 8인데 만약에 이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여기는 8 빼기 A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이용하게 되면 여기 F'은 C의 값이 C의 제곱이 9잖아요. 그래서 이 C의 값이 지금 6이 되는데 이걸 둘레 길이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어진 점 C의 좌표를 K, 0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 3 빼기 K고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 3 플러스 K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 B를 써볼게요. 근데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돼? 이 길이죠. 왜냐면 삼각형 합동이니까. 그럼 이 길이도 3-K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얘랑 더할 때 모르는 K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뭐냐면 얘네 둘을 더한 8 더하기 이 길이인 6이 되고 그것 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 길이 A 더하기 얘네 A 더하기 3 플러스 K, 3-K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둘레 길이비인데 그게 무슨 길이비?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인 닮음비랑도 똑같아요. 근데 그 대응하는 길이비를 6대 A로 두겠습니다.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6대 A 이렇게 둘게요. 그럼 얘는 없어지고요. 14대 A 플러스 6이 6대 A니까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6 곱하기 A 플러스 6이 얼마? 14A. 그래서 2로 약분하게 되면 7, 2로 약분하게 되면 3, 넘어가게 되면 4A가 얼마냐면 4A가 6, 3, 18이 돼서 A는 2분의 9라고 얻을 수 있게 돼요. 드디어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얻었죠. A가 2분의 9. 자, A가 2분의 9니까 여기다가 적어보게 되면 2분의 9고요. 여기다 적어보게 되면 8 빼기 2분의 9인데 아직도 우리가 뭘 몰라? 이 길이를 몰라. 근데 이 길이는 뭐? K 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3 플러스 K를 알든 3 빼기 K를 알든. 근데 이 길이비는 또 뭐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죠. 자, 각의 이등분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 대 이거는 3 플러스 K 대 3-K예요. 자, 다시 2분의 9 대 8 빼기 2분의 9는 3 플러스 K 대 3-K다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얘가 2분의 8이 16 빼기 9니까 16 빼기 9 뭐지? 2분의 7. 2분의 7. 그래서
9대 7이 요거라서 이렇게 곱할게요. 7 곱하기 3 플러스 K는 9 곱하기 3 마이너스 K. 산수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러면 21 더하기 7K는 27 마이너스 27 빼기 9K가 돼서 16K는 7에서 1을 빼면 6. 그래서 K는 얼마? 반쪽인 8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K가 8분의 3이니까 이제 우리 다 구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24 곱하기 K는 24 곱하기 CP가 요 길이인 3-K인데 3 빼기 K 해서 구할 수 있고요. 걔는 24 곱하기 8분의 83, 24 빼기 3이니까 21이 돼서 약분하게 되면 6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총평에서도 설명했다시피 23번부터 29번까지는 기존에 썼던 굉장히 많은 유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29번도 사실은 그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이는 30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여있는 세 개의 삼각형의 합동도 찾아야 되고 그 합동이라는 데서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도 써야 되고 그리고 주어진 타원의 정의인 장축의 길이 합이 일정하다라는 것도 써야 되고 심지어 삼각형의 닮음을 내 눈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제자들이 이 마지막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절대 속상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속상해하시면 안 돼요. 대신 뭐 이런 유형 똑같이는 안 나와. 네,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든 아이디어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네? 또는 똑같은 각이 있네? 그럼 닮음을 생각해 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순차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매뉴얼들은 이 한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백지에 써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선생님하고 꼭 약속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각 이등분의 성질 뭐지? 합동이나 닮음이 뭐지? 모르신다면 선생님 수능 개념에 해당하는 1강부터 4강 꼭 자료실에 자료까지 선생님이 다 올려놨거든요. 다운받으셔서 우리 제자들 정말 만점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들 4월 학평 선생님과 함께 해설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든 수험 생활을 하심에 있어서도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오늘 강의나 이전의 강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